안녕하세요. 신구약 정관사 3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키르벳 쿰란이라고 하는 사해 바닷가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발걸음을 떼면서 이 역사적인 현장 키르벳 쿰란을 발굴하고 또 발굴된 부분들을 함께 답사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염소와 새로 찾은 사해 사본. 1947년 4월이었습니다. 베두인 목동, 그의 이름은 무하마드 아드 디비였습니다. 무하마드의 늑대라는 뜻입니다. 이 목동이 키르벳 쿰란에서 염소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100여 미터나 되는 절벽 사이를 기어오르다가 구멍 통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100m를 다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죠. 그런데 그때 구멍 통로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목동은 무하마드 아드데입은 염소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이 동굴 속으로 돌 던집니다. 그러면은 염소가 놀라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염소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동굴 안에서는 염소는커녕 그 대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그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폭은 1.8m, 깊이는 7m 남짓이었습니다. 그 컴컴한 가운데 동굴 속에 큰 항아리 여러 개가 보입니다. 많은 항아리가 깨져 있었고, 그리고 온전한 것은 8개 내지 10개 정도입니다. 항아리 숫자는 이후에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40개 정도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게 항아리예요. 온전한 항아리는 높이가 키가 70cm 정도, 너비, 지름이 25cm 정도 됩니다. 해가 질 때라 위험해서 그런 겁이 나고 그래서 급히 빠져나옵니다. 다음 날 다른 목동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자세히 살핍니다. 항아리 중 몇 개는 대전 모양의 뚜껑, 요 뚜껑이 있죠. 자, 이렇게 뚜껑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항아리 속에는 이 썩어가는 아마포로 둘러싼 가죽 두루마리 3장이 있었습니다. 사회 두루마리가 2000년 만에 처음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쿰란의 고고학적인 발굴. 저와 함께 키르벳 쿰란으로 가봅시다. 키르벳은 돌만 남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키르벳 쿰란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2km, 서쪽으로 사해까지는 2km입니다. 자, 사해 바다가 보이죠? 그런데 이 일대를 키르벳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다 아주 사해 바닷가의 유대 광야지만은 굉장히 아주 그 돌만 남은 돌만 구르는 그 뭐랄까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를 키르벳 쿰란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시내 이게 아주 뭐랄까 또랑 같은 거 요게 와디 쿰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사막인데 유대 사막. 그중에 키르벳이라고 하죠. 근데 매년 1월 2월 우기에는 그때는 물이 흐르는데 이 강 또는 냇갈 이 천변 요 이름이 와디 쿰란 와디 쿰란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쿰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루살렘까지는 32km, 바다까지는 2km. 그러니까 만약에 평지라고 한다면 한 25분밖에 안 걸리는 것이죠. 여기가 열이고 여가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어, 이 키르벳 쿰란을 1947년부터 56년까지 그러니까 한 9년 동안 고고학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유대 사막 중 사해 쪽 비탈 언덕에 복합적인 건축 시설이 발굴됐어요. 이 쿰란에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급비탈에 요게 이제 급비탈이에요. 요게 이 급비탈에는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들 안에는 아까 그 항아리 같은 것 이런 역사 유물이 나오고요. 물론 복합적인 건축 시설물 안에서도 뭐 뭐 저 책상, 잉크병, 뭐 별의별 저 역사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자, 키르벳 쿰란의 동굴들, 여러분들 동굴들 보이시나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여행을 하면 반드시 보는 거예요. 요 동굴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깎아지른 절벽인데다가 근데 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런 동굴들이 있어요. 자, 언덕에서 사해 쪽 급경사 비탈에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사해 바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동쪽이죠. 그 왼쪽으로 갈수록 서쪽이죠.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 가까운 이 깎아지는 급경사 비탈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케이브라고 하죠, 보통. 이 동굴들만 270개가 되고요. 그 외에도 어떤 크레버스, 네, 이 갈라진 틈이죠. 그다음에 구멍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한 결과 11개의 동굴, 270개 중에 11개의 동굴을 이 에스레파 사람들 또는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11개 동굴을 활용한 거예요. 거기서 발굴된 것은 900여 개의 사본, 그리고 2만 5천 개가량의 이 프래그먼트, 이 파편들, 이 단편들이 나옵니다. 이 조각들. 자, 그 동굴들이 자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여기 4번과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쿰란에서 가장 가까워요. 이 쿰란에서 사해바다까지가 몇 킬로? 2킬로. 요 직선거리가 2킬로예요. 예루살렘까지는 32킬로가 된다고 하고요. 근데 쿰란에서 가장 가까운 4번, 5번 동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11번 동굴이죠. 11개의 동굴에서 쿰란 공동체의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자, 특히 4번과 5번 동굴에서 가장 많은 사본이 나왔는데 4번 동굴에서 발굴한 사본만도 550개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규율서, 그 다음에 전쟁 두루마리, 다마스커스 문서, 이 공동체 규율서와 다마스커스 문서에서는요, 공동체 생활에,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 안에서 이 에스네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막 그 조직, 뭐 그 다음에 일과 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욱이 뭐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내리고, 뭐 심한 경우는 다 추방을 하고 뭐 사형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추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쟁 두루마리는 어떤 이 종말에 있을 우주적인 전쟁, 하나님의 군대와 이 벨리알의 군대가 싸우는 그래서 어떤 뭐 진법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4번 동굴에서 나온 이 세 개의 문서는 우리가 쿰란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문서들입니다. 자, 그 외에도 항아리, 동전, 재 등등 의미 있는 역사 유물이 대단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키르벳 쿰란의 요새화된 건축물. 비탈 언덕, 그러니까 요 쪽으로가 사해바다죠. 2km 동쪽으로 2km요. 이 비탈 언덕 위에 2회토의 아주 희고 평평한 이 테라스, 이 평평한 이 평지에는 건축물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거대하고도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0명이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2층으로 된 요새,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요새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벽은 90cm나 아주 견고하게 쌓여 있어요.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방어를 염두에 둔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자, 요것이 이제 수로예요, 요게.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해자라고 하죠. 해자. 물을 비가 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큰 웅덩이에요. 여기에 물을 잔뜩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 수로를 중심으로 여기가 위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물매가 낮아지면서 여기에 잔뜩 하고 처음에는 이 물 웅덩이가 요거 하나였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이제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평면도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이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지요. 그래서 원래 이 저수조는 요거 하나였는데 여기 하나를 더 만들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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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0명이 먹고 씻고 그다음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설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요렇게 이루어지는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갖고 이 굵은 굵은 검은색 이 직선 자, 네, 제가 색깔을 맞췄습니다. 깔맞춤을 했습니다. 요게 바로 탑이고 막루예요. 타워. 요게 바로 2층 시설물이에요. 그 다음에 필사실입니다. 스크립토리움. 여기에서 그 수많은 이 사본들을 여기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잉크병, 그 다음에 책상, 이런 것들이 발굴됐어요. 요것이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의 가장 아주 핵심이 되는 이 브레인,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하박국 주석서도 여기서 필사했고 여기에서 히브리 성서를 다 그러니까 이 필사를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해석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의 이 두뇌가 바로 이 안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주방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 연회를 준비하고 그 빵을 굽고 모든 그 주식 이 200명분을 여기서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총회, 어셈블리죠. 그다음에 공동체 식사 홀, 다이닝 홀이에요. 이것은 대략 요게 4.5m고 요게 22m여서 그래서 한꺼번에 몇 명 수용하는지는 제가 계산을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이 방 안에서 메시아 연회의 어떤 테이블 펠로우십을 나눴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지도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마터가 있습니다. 가마터가 어디에 있냐면 요거예요, 요게. 요게 가마터예요. 여기에서 항아리를 만들고 도자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한 65cm, 폭이 25cm, 이런 항아리를 여기서 구워내고, 그리고 여기서 필사한 사본을 그 암압으로 쌓아서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동굴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로와 저수조, 여러분들 다 보았죠? 원래는 요거 하나였었어요. 근데 에스네인들이 이 원시적인 이거보다 훨씬 더 아주 뭐랄까요 원시적인 형태였었던 시설물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망대를 짓고 막 이 저수조를 늘리고 하면서 아주 대단히 큰 복합적인 그런 건물로 키워나간 것이고 여기가 에스네파의 어떤 본부가 될 거예요. 그래요. 8번 외양간, 요게 외양간입니다. 어떤 그 짐승들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이 많이 필요하고 또 짐승들이 먹고 그 자라는 어떤 그런 음식이 또 필요했을 거,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 외에 뭐 저장고, 작업실, 방앗간, 농업시설, 막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 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요 훨씬 외곽으로요. 그리고 1200여 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가 한 200여 년 존속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신은 남북으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키르벳 쿰란 여행 잘 하셨나요? 끝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